1984년 12월 로스앤젤레스 버뱅크의 한 우체통에서 발송 주소가 없는 소포가 하나 발견됩니다. 소포를 받은 이는 프로그램 제작자였던 제이미 샨데라였는데요. 소포를 확인한 그는 내용물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서적이나 보고서 등의 페이지를 담고 있는 필름 카드, 마이크로 PC였죠. 흑백 필름 안에는 극비사항이라고 적혀 있었으며 마제스틱 12라고 불리는 정부 산하 비밀 조직의 기밀 문서 사본이 들어있었습니다. 해당 문서의 내용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UFO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1947년 로스웰 UFO 추락 사건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또한 미 정부의 상층부 일부 권력자들이 이 사건을 일부러 은폐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죠. 서류 중에는 당시 미국의 33대 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의 서명으로 보이는 문서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는 마제스틱 12의 존재를 해리 트루먼이 입증한다는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해당 문서의 필체는 분명 트루먼 대통령의 것으로 보였죠. 제이미 샨데라는 로스웰 UFO 추락 사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중이었는데요. 다른 이들에게는 이 서류에 대한 것을 알리지 않은 채 동료였던 윌리엄 빌 무어와 스탠튼 프리드먼에게만 이를 공유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샨데라의 우체통에 다시 발신인 불명의 편지가 한 통 도착합니다. 워싱턴 DC의 미국 국립공문서관으로 가서 로버트 커틀러의 메모를 찾을 것. 그들은 수상한 기밀 문서의 유일한 단서인 발신인 불명의 편지를 따라 공문서관으로 향하게 됩니다. 샨데라와 동료들은 편지에 써진 것을 찾기 위해 기밀이 해제된 정부 서류들을 전부 헤집어 보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1954년 7월 14일 날짜로 작성된 로버트 커틀러의 메모를 발견합니다. 로버트 커틀러는 해리 트루먼 다음으로 취임한 미국의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의 보좌관이었죠. 마제스틱 12 특별연구 프로젝트의 개요 설명을 7월 16일 예정된 백악관 회의에서 시행한다. 샨데라와 동료들은 이것이 마제스틱 12라는 비밀 조직이 실존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죠. 그들은 1987년 5월 이 충격적인 사실을 세상에 공표합니다. 미 정부가 기밀 조직을 설립하여 로스웰 사건에서 수거된 UFO의 잔해와 외계인 시신을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도 함께 말이죠. 서류에는 1947년 마제스틱 12가 트루먼 대통령의 지시로 제임스 포레스탈 국방장관의 집무실을 통해 창설되었다는 내용 또한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다양한 언론에 소개되며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대중들에게 신빙성 있는 주장이라고 받아들여졌던 이유는 마제스틱 12라고 불린 비밀 결사 12인이 저마다 정계, 학교에서 이름을 떨치는 저명한 인사이자 비밀 정보를 다루는 부서나 단체와 연결점이 있는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제스틱 12의 위원들로 언급된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국방연구위원회와 과학연구 개발실장을 역임했던 바네바 부시 박사, 로스웰 사건이 있었던 1947년부터 1950년까지 중앙정보국 국장을 맡았던 로스코 힐렌 코에터 소장, 저명한 하버드 천체물리학 교수인 도널드 맨젤 등의 인사들이었죠. 뿐만 아니라 서류에 적혀있는 트루먼 전 대통령의 사인과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마제스틱 12에 대한 것을 일임하는 것을 시사하는 쪽지 내용, 로스웰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기록들은 대중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제스틱 12에 대해 불거진 대중들의 관심과 과열된 UFO 구설수들로 인해 결국 1988년 FBI가 해당 문서를 수거해 자체적으로 수사에 들어가기에 이릅니다. FBI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던 정부기관인 미 공군 특별조사국에 마제스틱 12에 대해 이 비밀결사위원회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질문하는데요. 그들은 이러한 위원회가 승인되거나 구성된 적이 없으며 문서는 전부 가짜라고 답변하였죠. 이후 조사를 거듭한 FBI 또한 마제스틱 12는 전부 조작된 것이라고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나 윌리엄 무어는 이 발표 자체가 정부에게 유리하게 재구성된 것이며 FBI가 조작이라고 발표한 문서는 자신이 최초로 보았던 마제스틱 12의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FBI의 발표 또한 마제스틱 12라는 비밀 집단을 감추려는 미 정부의 의도된 소행이라고 덧붙였죠. 팽팽하게 대립하는 두 가지의 주장은 대중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일부는 FBI의 발표에 수긍하였지만 많은 이들이 마제스틱 12와 같은 비밀 조직이 존재하며 정부가 외계 존재에 대한 것을 숨기고 있다고 여겼죠. 이들은 로스웰 사건 당시 24시간 만에 보도를 정정했던 것, 비슷한 UFO 사건에서도 군사 실험으로 인한 착오라고 발표하며 정확한 성명을 내놓지 않았던 것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마제스틱 12에 대한 의혹은 1997년에 발생한 한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미 정부가 정말 UFO에 대하여 무언가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시사하는 사건이기도 했죠.
1997년 3월 애리조나주와 네바다주 남서부 상공에서 미확인 비행 물체로 추정되는 정체불명의 빛이 목격됩니다. 이 불빛은 불특정 다수 수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목격하였죠. 거대하고 검은 삼각형의 불빛이 공중에 떠 있었으며 아주 느리게 소리 없이 이동하였습니다. 피닉스 라이트라고 이름 붙은 해당 사건은 큰 화제와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불빛의 정체에 대하여 공식 발표를 하였는데요. 그날 밤 애리조나 상공에서 목격된 빛의 정체는 루크 공군기지에서 항공기 훈련을 위해 투하한 조명탄이다. 하지만 대중들을 포함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 심지어 군 관계자들까지 그 누구도 정부의 발표를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 군에서 사용하던 어떠한 조명탄도 그러한 모습과 밝기, 움직임을 보일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당시 애리조나주의 주지사를 역임했던 파이프 시밍턴은 사임 후 이와 관련한 충격적인 폭로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날 저는 거대한 우주선이 봉우리 바로 위로 착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압도되는 기분이었죠. 그건 의심할 여지 없이 UFO였습니다. 시밍턴은 주지사의 자리에서 대중들에게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았기에 침묵을 지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공군에 복무했던 경험을 상기하며 목격한 우주선의 모습을 묘사하기도 했죠. 저는 경외감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 떠있는 항공모함 같았어요. 제가 본 무엇보다도 거대했으며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시밍턴은 이것이 분명 상부에 바로 보고되어 방위사령부를 거쳐 국방부까지 전해졌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우주선을 분명히 목격하였다고 말하며 왜 상부에서 이것을 숨기기 위해 조명탄이라고 발표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죠. 시밍턴의 폭로 이후 논란이 재점화된 피닉스 라이트 사건은 대중들로 하여금 미 정부가 UFO의 존재에 대해 은폐하고 있다라는 강한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이러한 음모론은 곧 마제스틱 12로까지 연결되었으며 정부가 정말 비밀 조직을 운영하며 UFO 관련 사례들을 철저한 비밀에 붙이고 감추려 한다는 이야기로 이어졌죠. 관련한 의혹에 대하여 미 정부는 어떠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비밀위원회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많은 견해와 이야기가 존재하며 지금도 갱신되고 있는데요. 마제스틱 12 자체가 더 큰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 연막단체라는 것부터 아직까지도 이곳이 또 다른 형태로 이름을 달리하여 존재하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들까지 말이죠. 여전히 많은 이들은 이 비밀스럽고 이상한 단체가 로스웰 사건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마제스틱 12는 실제로 존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같은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수많은 음모론들의 큰 축을 맡고 있는 미국의 기밀 조직 마제스틱 12. 그 진실은 아직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